그동안 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용기와 헌신으로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행정을 담당할 최적임자라고 저는 판단했고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조선 제1검이라는 평가를 받던 그런 검사가 아닌 윤석열 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한동훈을 넣어서 공안 통치를 분명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정치 보복을 사용할 게 너무 뻔합니다.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깨끗이 도려내야 합니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중용될 거란 관측은 많았지만 법무부 장관 직행을 예상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파격이었고 윤석열 정부의 초기 명운을 결정할 승부수라는 느낌마저 드는데요. 그런데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파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동훈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여야 공히 20, 30대 대표를 배출한 진취적인 나라입니다. 제가 지금 거의 50이 됐고 그리고 공직 생활에서 이 분야에서만 20년 넘게 근무를 했습니다. 나이나 경력 때문에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만한 나라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이신 권성동 대표께서도 내각 인선을 고민하는 초기 단계부터 한동훈 후보를 당선인께서 염두에 두고 있으셨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인수위가 꾸려지고 장관 인선이 시작되는 쯤에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이다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제가 전해드렸고요. 사실 칼을 빼갖고 펜을 준 거죠. 예, 이른바 정치권은 한동훈 정국입니다. 이 얘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 혹은 오늘 조간신문들이 취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당선 직후부터 이미 윤석열 당선인은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낙점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 가지 관점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려라고 할까요?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를 하면서 그 칼잡이라고 얘기 듣는데 참 칼에 피를 많이 묻혔죠. 칼에 피를 묻히는 만큼 업보를 쌓는 거죠. 이제 후배가 더 이상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칼에 피를 묻히면 안 되겠다. 그런 어떤 배려, 정치의 조금 이제 낭만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이제 현실적인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한 이후에 여야는 거세게 부딪힐 수밖에 없고, 많은 부분 법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싸워야 될까요? 누군가 굳이 뭐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방패막이 역할이라도 해서 앞장서 싸울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역할을 한동훈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꼭 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지만 윤 당선인이 원하고 그 역할이 필요하다면 자기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지명직부터 바로 검수완박 저지하겠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을 잘 아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 임명할 때 무슨 얘기했죠? 독배 얘기했죠. 독이든 성배가 될 수도 있고, 한동훈 장관 후보자도 역시 독배를 마시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는 검사가 아니라 장관, 다시 말하면 정치인이에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미 뭐 황태자 얘기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나 법조계 일부에서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한동훈도 이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뭐 잘해서 크게 성공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제 장관 한동훈, 정치인 한동훈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미경 의원님, 중앙지검장 안 된다, 검찰총장 안 된다고 하니 논란 피하려고 법무부 장관 지명한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딱 찍었다. 사실 이게 너무 특급 보안이어서 정말 측근들도 한동훈 후보자 법무부 장관 카드를 몰랐다, 이런 얘기가 대체적이라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게 좀 내부 기류가 있습니까?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잘 몰랐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냥 그 정치적 상상력으로 그 한동훈 검사장을 과연 어느 자리에 놓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생각은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과연 중앙지검장, 뭐 수원지검장, 검찰총장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지만 법무부 장관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그 법무부 장관 자리에 만약에 한동훈 검사장을 올려놓으면 지금 민주당이 보여주는 그런 태도를 보일 텐데,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이제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씌울 것이 뻔한데 과연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할 것이냐의 문제였는데, 그 실제로 이렇게 일이 이제 벌어져서 저는 사실은요, 처음부터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으로 하려고 했다라는 말에 좀 약간 좀 다른 생각이 있어요. 그 생각은 있으나 실행에 옮기는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 그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그 법안을 들고 그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그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거를 보고, 아, 이제 실행에 옮기려는 그 힘이 생긴 것이구나. 그래서 한동훈 검사장을 그 법무장관으로 했구나라고 그냥 제 나름대로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상상일 수 있고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건 민주당이 스스로 자초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덜 교수님, 화면을 저하고 같이 좀 보실까요? 이게 사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엄청난 승부수 아니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카드가. 그래서 나오는 게 뭐 검찰 지도부 인적 교체라든지, 특히 5년 동안 무너졌던 법무부의 행정을 바로잡을 기회라고 생각한다. 윤 당선이 그래서 승부수 던진 거다라는 해석도 나오거든요. 동의를 하십니까? 저도 어제 법무부 장관 한동훈 이런 속보를 딱 봤을 때요, 깜짝 놀랐고 무슨 의도일까 곰곰이 고민하다 보니까 정면으로 승부해보겠다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 그렇다면 저는 분명히 승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처음부터 그렇게 계속해 있었던 얘기인지 아니면 또 뭐 그야말로 그 민주당의 검수완박 때문에 이런 카드를 던진 건지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저는 그 윤석열 당선인이 앞으로 대통령이 됐을 때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법무부를 과거 민정수석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부서까지 포함해서 국정 운영하겠다, 이런 그런 생각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그 연고 얘기할 때 뭐 학연, 지연, 그다음에 또 함께 근무한 연도 굉장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법조계에서 예를 들어서 뭐 회피한다, 기피한다 서로 얘기할 때 학연, 지연, 그다음에 이제 뭐 연수원 기수라든지 그다음에 따지는 게 바로 함께 근무했던 인연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그 법무장관 후보자 입장에서는 뭐 개인적으로 뭐 맹종하는 관계는 아니다 얘기했지만, 분명한 것은 함께 오랫동안 일하다 보면 서로 속속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시기에 지명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윤석열 당선인이 한동훈 그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신뢰가 있는가,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바로. 한동훈 후보자는 대형 비리를 파헤쳐온 특수통 검사임에 동시에 이 정치적 논쟁 한가운데 서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당선인이 강조한 건 바로 능력이었는데요.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윤석열 23기, 부패범죄수사단 검사 한동훈 27기. 저는 뭐 검찰에 있으면서 뭐 어떤 수사팀을 구성하거나 뭐 이 검사들 그 인사를 할 때도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했습니다. 저는 실력이 없는 가까운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일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하고 가깝게 지낼 시간도 없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는 한동훈 후보자 화면을 좀 봤는데요. 장윤 변호사님. 설사 본인과 친하다고 하더라도 혹은 정치적 논쟁의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능력이 있으면 쓴다. 이게 윤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갖춰야 될 능력을 한동훈 지금 후보자가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윤석열 당선인이 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출 수 있는 영어 실력도 갖고 있고 수사에 있어서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는 아까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정무직 공무원인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와의 협치도 이뤄야 되고 뭔가 검찰 조직도 아우르면서 교정행정 그리고 출입국 관리 업무까지도 매끄럽게 해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검사장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정치 선언을 하지 않았을 뿐 사실상 반정치인이자
보니까 공직에 있기에는 상당히 정치적인 편향을 스스럼 없이 드러낸 분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범여권 인사들을 향해서 법적 조치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전방위적으로 민형사 소송을 불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갖춰야 될 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행정면에서 장 변호사님 말씀은 전문성이 오히려 한동훈 후보자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수사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정무적으로 어떤 기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또 능력을 보여준다는 건 좀 일방의 견해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 당선인 못지않게 꽤 롤러코스터 인생을 살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20년 동안 검찰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윤 당선인과 한동훈 장관 후보자인데 가장 최근에는 2019년에 검찰총장과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같이 일을 했습니다.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한동훈 인물 누구냐? 이제부터 본격적인 검증 혹은 여러 국민적 관심사가 높아졌는데 구속시킨 인물들이 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시킨 전력이 있다. 그래서 칼잡이, 쌍칼 이런 별명도 있는데 이동희 의원님. 오늘 여러 보도를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술을 한 잔도 못하고 술을 한 잔도 못하니까 덩달아서 살도 좀 안 쪄서 패션을 좀 더 신경 쓰는 거 아니냐. 반려묘도 키우고 이런 이미지들이 좀 오늘 덩달아 뉴스거리가 좀 됐어요? 술은 안 마시지만 술자리가 3차까지 이어지면 3차까지 가서 조금 더 흐트러지지 않고 자리를 끝까지 지킨다고 하니까요. 그 업무에 대한 집념 같은 거는 알 수가 있죠. 지금 이제 고양이 키우는 건 나오긴 하는데 그 한동훈 검사장이 원래 이제 본적은 강원도 춘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를 그 압구정동 현대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 많이 나오는 고등학교인데 그 현대고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 합격을 했는데. 한 검사장이 그 진영구 전 고검장의 사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 부인이 서울법대 동창입니다. 그래서 같은 강남 지역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와서 만나서 결혼했고 부인도 지금 그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활약하고 있고 그렇게 양쪽에서 벌다 보니까 재산도 꽤 많고 양쪽 집안이 다 넉넉한 편이니까 재산도 이제 청문회에서 공개가 되겠지만 많은 데다가 지금 아마 살고 있는 곳이 그 많은 분들이 부자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그 도곡동의 타워팰리스에 살고 있어요. 그런저런 부분이 어떻게 논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거하고 관계없이 한동훈은 다른 거, 그러니까 집안 걱정도 안 해도 되고 하니까 수사에만 집중한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는 이명박, 박근혜, 양승태, 이재용 이렇게 이제 거물급들 문재인 정권 와서 구속시킨 분들 또는 이제 그 수사했던 분들을 저 그림을 보여줬지만 사실은 한동훈 검사가 초기에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부터 SK 현대 같은 기업을 수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관련자들을 구속시키기 위해서 법조에 있기는 하지만 한 번도 적용되지 않은 법규 같은 거를 주장해서 적용해서 결국은 구속시키는 일도 있었고 서울에 있다 부산 내려가면 부산에서는 보통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또 열심히 수사해가지고 국세청장을 구속하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사 관련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또 때로는 피도 눈물도 없다 이런 평가를 들을 정도로 굉장히 깊숙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자체에 대해서는 또 호불호 평가도 있는 셈입니다. 화면 한번 더 볼게요. 여기서 사기 캐릭터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즘 시쳇말로 그만큼 다 모든 방면에서 뛰어나다라는 표현을 이른바 사기 캐릭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목을 한번 붙여본 것 같아요. 저희 제작진이. 청문회 때다 나올 테니까 서초구에 있는 삼풍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를 갖고 있고 타워팰리스 지금 전세로 살고 있다.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 아까 화면에도 좀 나왔고요. 술 대신 콜라다. 근데 정미혁 의원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술 대신 콜라. 사실 윤석열 당선이라면 술을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얘기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것과는 어찌 보면 최측근임에도 불구하고 자타공인 그런 면에서는 좀 다르네요. 스타일이 한동훈 후보자가요. 처음에 이게 약간 세대 간의 어떤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보면은 그 강남 스타일로 좀 보여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남의 그런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그런 이미지가 있고요. 우리 검찰에 있을 때 제 밑으로 이제 후배들이 들어올 때는요.
대부분 그 이제 세대가 조금 나이가 차이가 나니까요. 그런 분들은 그 술 많이 마시지 않고요. 그 뭐라 그럴까 이게 다른 문화였어요. 아하. 예를 들어서 만약에 회식을 한다 그러면 무슨 폭탄주를 마시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고 예. 뭐 와인을 마신다든지 무슨 뭐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연극을 보러 이게 좀 문화가 좀 달랐어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이 한동훈 검사장 스타일은 약간 그런 스타일로 보여져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이거는 너무 자연스럽고 뭔가 뭐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요, 이런 문제될 건 아닙니다. 네. 인물 한동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니까 저희가 뉴스거리 하나 모아서 준비를 했습니다.